네, 새롭게 금요일 마지막 코너를 꾸며봤습니다. 저희 고정 출연자들이 모두 출동하고 한 명의 전문가가 자리에 앉는 김현우의 돈 단속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말이죠. 아, 그 너무. 네, 우리 김현우 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발하셨네요? 이발했죠. 예. 네. 아니 어제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신기루 씨가 네네네. 그 개그맨? 개그맨 네, 신기루 지금 어제 씨가 방송 썰픕니다 지금. 아니 그 이제 저한테 머리 좀 깎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남자가 뭐 2달 3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느냐. 2, 3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주 깎을 필요가 있나 싶어 갖고 이제 무조건 어떻게 제가 물어봤죠. 그럼 어떤 스타일로 깎으라고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깎기만 하면 오빠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잘생겨서. 얼마나 더 성공하려고? 어떤 성공을 무슨 얘기하는 성공? 무슨 겁니까? 성공하려는 거예요? 아니, 헌팅? 지금 머리보다는 성공한 머리가 아, 나온다. 그 이 신기루보다는 얘기죠. 성공한 네. 머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네. 깎아주세요. 네. 예쁘게. 예. 네. 그래서 이 머리가 나온 거거든요. 아. 이게 성공했습니까? 그 미용실 어디입니까 근데? 가장 힙하다는 연남동. 아. 연남동 우리 회식 자리 옆에 있는 회식하셨어요? 제가 예측한 게 다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 분명히 시간 남아서 이제 저기 있는 미용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잘랐다. 회식하셨어요? 예? 회식? 아 왜 연락 안 김머리- 했냐고요? 아이고. 오.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네. 잡담할 때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현우의 지금. 돈 네. 단속이라는 새 코너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코너명 누가 정한 거예요? 아. 돈 단속? 돈 단속이란 돈을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돈 주머니- 세는 걸 막겠다. 왜냐면 아.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네. 뮤즈가 김현우 소장님이잖아요. 네. 김현우를 가운데 갖다 놓고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냐. 근데 뭐만 하면 쓰지 말아라, 줄여라, 보험은 해약해라, 여행도 가지 마라, 바디 프로필 같은 건 찍지도 말아라. 그리고 빚 많은 사람하고 그럼 결혼 다시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엄마야 단속 뭐야? 전문가라서. 네, 그래서 네. 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쓰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쓰면 뭐 하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돈 단속까지 온 거예요. 아, 또 마음에 드세요? 그걸 그렇게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회의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인가요? 3박 4일 얼마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네. 와. 자, 일단 단속해 봅시다 그러면. 네, 네, 뭐부터 단속합니까? 일단 뭐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쥐어짜내서 꿀팁 같은 거, 좋습니다.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알려드릴 텐데 네. 오늘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뉴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뭡니까 이거 아파트 폭등무새입니까 이거? 왜? 폭등무새. 왜요? 어땀치. 폭등무새. 아, 요 기사는 이제 이광수님 알려드리면. 한번 앉혀가지고 토론 한번 갑니까? 이게 아니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르죠.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론 여쭤보면 아마 네. 댓글로도 야 이제 더 떨어진다 뭐 한다 말씀은 네. 많으실 텐데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아. 네, 클 텐데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뛸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기 신도시 네. 예, 노태우 정부 때 생겼던 일기 보통 사람. 신도시. 네. 네,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네. 분당 아니 분당이 아니라 맞나요? 맞아요. 맞아. 일산, 일산, 네. 분당, 평촌, 일산, 뭐, 평촌 네. 뭐 음. 그런 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일기 신도시 때 건설된 아파트가 있는데 몇 세대일까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총. 아예 감이 안 오는데. 다 해서? 전체가 네, 전체를 좀 전체. 줘보세요. 200만 원 얼마나- 아니에요? 오이야.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가. 역시 옛날 사람. 역시 30년 전 얘기 제일 잘 알아. 아니 이게 무슨 옛날이랑 무슨 상관? 이렇게 경제 관심들이 없어. 왜냐면 와. 20년 살 때는 상빈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전 노태우 때 네. 있지도 않았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저 9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94년도에 태어났어요? 네, 네, 네. 와 애기네. 김일성 그랬어요? 죽었을 왜? 때요. 근데 94학번인데. 아버지 아들입니다. 94년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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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S 때. 아 그래요? 네. 아들이네 네네. 진짜. 2차 성징은 왔어요? 아뭔 아이, 얘기야? 서른이요. 서른이요. 아, 네, 네, 네. 네, 아 지금- 자기가 YS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94년생 처음 봅니다. 대박이다. 네. 첫 번째 주제 네. 시작도 아, 못해요. 네. 일기 이만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어쨌다고요? 일기 200만 신도시가 예. 그때 당시 200만 호가 건설이 됐어요. 예. 그 짧은 기간 안에 불과 4, 5년 사이 그렇게 네. 건설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태어나시기도 전인 30년 전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했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갈아엎고 예. 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약의 시기. 그 재건축이 자꾸 안 되던 이유가 일단 재건축에 대한 기준들 예. 이거 아직 30년이 지났지만 튼튼해 그리고 갈아엎어 봐야 어차피 100세대 갈아엎는데 100세대 정도밖에 못 올려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네.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네네네. 작년 대통령이 완화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생겼고 네.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할래? 그냥 수도권에 있는 것만 30만 호예요. 전국적으로 200만 호인데 이 30만 호를 한꺼번에 갈아엎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선도지구 먼저 시작을 하자. 선도하는 곳들. 그래서 요번에 2만 6천 가구 플러스 알파를 네. 지정을 할 겁니다. 플러스 네. 알파는 50% 규모 내니까 2만 6천 플러스 1만 3천 하면 최대 3만 9천까지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렇게 이제 매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30만 호 물량 중에 한 10%씩 10%씩 10년에 걸쳐가지고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계획대로 간다면은 아름답게 공급이 되겠죠. 네. 무너뜨리고 새로 짓게 되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무너뜨리고 130 지어서 30의 추가 공급.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인근에 아파트를 공급하니까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평가 기준 이제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단지가 있으니 어디를 먼저 뽑을 것이냐. 100점 만점에 60점이 주민 동의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50% 이상 동의를 하면 일단 대상이 될 수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50%에서 95%까지 나오면은 60점을 다 받는 거라서 만점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 면적 한 세대당 주차 몇 대까지 될 수 있냐 네네네. 그 빡센 데부터 해주자 뭐 이런저런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100점 만점에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일기 신도시가 추진될 때 가장 걸림돌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어디 사람 가서 그 사람도 살 데가 그렇죠. 없잖아요. 아.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세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없는 이유가 네. 30만 세대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가서 네네네.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축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10%인 한 2만 6천, 3만 정도 이게 이제 무너지고 새로 생기면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렸던 둔촌주공 예. 거기가 아. 12,000이었거든요. 예. 거의 3배 규모예요. 야. 그런 이 굉장히 도시급이 건설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분산은 돼 있잖아요. 뭐 분당 8천 그렇죠. 가구, 뭐 일산 6천 가구 맞습니다. 나눠는 있잖아요. 나눠져는 있는데 그 나눠져 있어도 그 아주 사람들이 적은 규모는 아니죠. 분당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한 일산 번에 와서 살 8천 것도 가구 아니고. 움직이면 근데 그것도 전세 시장은 엄청 들썩이는 그렇죠. 요소가 되죠.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하고 11월에 딱 확정이 되면 뭐 중간에 관리 처분인가 등등등 해서 2027년에 착공 들어가겠다. 그러면 2027년부터 사람들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네. 못해도 그 사람들 어디 갈 거냐? 어디로 가겠어요? 옆 단지 가는 거죠. 이제. 옆 단지 전세 월세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옆 단지 전세 월세 집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텐데 그때쯤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아파트들이 어디선가 건설이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공급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 안 짓고 있잖아요. 네.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4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을 짓지 않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공급 감소가 2, 3년 뒤 거의 이제 맞물리는 시기쯤에 벌어질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전세 대란. 전세 대란 뉴스에서 나오겠죠. 올해 공급 물량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분양 우리한테 팔아 넘기려고 그러는 그런 거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근데 그 미분양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서울 수도권에서 별로 안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에서는 미분양 많이 특히 발생하는 곳들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역별 온도 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네. 수도권은 이런 이유들과 저런 이유들 때문에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더 지금 환경이 집중되는.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요구하는 거죠. 정부에다가 이주 대책 좀 마련해 줘라.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대책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 잘 관리하고 앞으로 거기 그 각 지자체에서 이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 계획에 포함을 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생각은 해라. 너네가 해와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근데 유효부지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 LH나 이런 곳에서 유효부지 개발해서 그쪽에 공급하고 좀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지금 전혀 없어서 이게 과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 1번. 추진돼도 문제다. 2번. 근데 여기 지금 원주민들은 30년 정도 된 아파트에 지금 계속 살았잖아요. 예. 근데 연령대가 조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이 다 내겠다 이런 생각. 모르죠. 지금 주민동의 받아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관건인 게 요번에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그 주민동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60% 60만 점 만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눈치를 한번 볼 거예요. 선도직으로 선정돼서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속도는 어떻게 내고 사업은 시행은 누가 할 거야, LH가 할 거야, 민영이 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주민이 원하면은 LH가 도와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가장 먼저 빠따 맞는 것보다 한 두 번째로 시작해 볼까? 눈치 싸움. 네, 눈치 싸움 할 눈치 수도 게임. 있는 어떻게 거죠. 맞는지 좀 보고.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도 없는 게 이주 대책 어떡할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럼 동의를 할까? 동의한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하게 되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 가지로 쌓여 있는. 그래서 수도권 시장이 앞으로 한 2027년쯤 되면 27년. 네, 네.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7년? 만 그래요? 2, 3년 정도. 3년. 네, 진짜 2, 시간 3년. 빠르네요. 그때 올라간다 이거죠? 네, 네. 전세 그럼 올라가고 또 이제 그러나? 대선하고 맞물려서 난리가 나겠죠. 아 그렇겠네요. 난리가 나겠죠. 대선은 확정 짓지 마세요. 대선이 언제입니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아 모르죠 그거는. 지금 정치인들 나오는 사람마다 다 이상한 소리 해갖고 지금 3년이 너무 길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 분위기구나 정치 쪽으로. 아유,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죽겠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이제 비행기 표 좀 싸게 사는. 아 꿀팁. 이건 이상민한테 꼭 필요한 아 겁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일본 맨날 가거든요. 예, 만날 가요? 네. 맨날 빨리 말씀해 주세요. 급하니까 어땠을까? 지금. 예. 자, 6월부터 비행기 값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 6월부터. 예, 제일 유류 싫어. 싸질 수도 수도 있어도 있다. 뭐야. 안 안 보는 싸지는 겁니까, 수도 지금? 있겠네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싸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만에 반드시 비행기 값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이 유류 네. 할증료 인하된다 오. 는 소식이에요. 네. 비행기 티켓 끊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항공권에 플러스 유류 할증료, 뭐 공항 이용료, 뭐 세금 네, 이렇게 쫙쫙 맞아요. 쓰잖아요. 네. 그 중에 붙는 이 유류 할증료라는 거 이게 유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종의 할증 요금인데 그 사실은 이제 요금에 포함을 해도 되기는 되겠죠. 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하는 게 비행기 값이고 그 안에 포함된 게 유류 할증료니까 굳이 그걸 구분해 놓고 굳이 이런 걸 뉴스 삼아야 되냐 싶기는 한데 그렇게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항공사들이 그냥 기름값 올랐어요 해가지고 슬쩍 올리고 멈출 수 있으니까. 네, 기름값 내렸는데도 안 내리고, 내리고. 뭐 이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으니 그게 항공사가 많으면 네. 외국처럼 진짜 여러 개 항공사가 있으면은 경쟁하느라 그렇게 못할 텐데 우리는 사실은 큰 거 2개. 네. 그나마 그것도 이제 합병된다고 하나가 하고,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LCC니까 LCC 몇 개.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야 항공권 가격, 티켓 가격을 세분화 분리해가지고 유류 할증료만큼은 이 유류값 올랐다라는 핑계로 인해 비행기값 올리지 마.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들여다볼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항공사들이 나름대로 기름값 보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를 보면 한창 오르다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티켓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 6월부터. 네. 왜 시차가 발생을 하느냐? 네. 기름은 미리 사두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 유류 할증료를 그때 시세에 반영을 하는데 사실 시세라는 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값이라는 건. 그런데 이 유류 할증료 반영하는 건 어떻게 반영을 하냐? 4월 그러니까 전전월 4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요때 평균 유류 가격, 싱가포르 현물 가격을 보고 지금 다음 달에 6월 달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반영하면 전전월부터 7월은 또 5월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가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게 6월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달에 휴가 가야겠네요. 좋은 생각. 네네. 그래서 네. 이게 재미난 건 발권 네네. 기준이에요. 발권 기준이에요? 네. 네. 아. 그러니까 내가 타는 날이 아니라 타는 날이 아니에요. 사는 끊는 날의 날. 기준. 똑같이 6월에 그때 애매한데, 이거. 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끊느냐 6월 달에 애매한데, 끊느냐에 이거 따라서 날짜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럼 6월 달에 끊을까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행기 가격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한 건 사실 비행기 티켓 값은 이것만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기 때문에. 왜 배를 움켜쥐세요?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 아 진짜 신혜영 기자.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네네네. 기내식 좀 갖다 주세요. 옥천이 숟가락 없나요? 이거 맛있는데. 하나 먹으니까 든든합니다. 네. 야,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유류 항공 그럼 이걸 왜 전하시는 겁니까? 유류 할증료는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이거 소식 듣고 그럼 6월에 좀 놀러 가 볼까? 네. 어차피 놀러 가려고 하던 거 7월보단 6월, 5월보단 6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그러- 싸게 사는 법이나 빨리 네. 알려줘요. 네, 빨리 좀. 예. 일단 발권 시기 맞추는 거 네. 뭐 5월 30일에 결제하려고 했는데 네. 하루 이틀 더 기다려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팁이 될 수 팁이 있지만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모를 일이에요. 다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몰리면은 그만큼 뭐 매진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행 검색 사이트에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요금표를 보니까 언제가 가장 저렴하냐? 평균적으로 16주 전이 가장 저렴하더라. 4달? 4달 전. 누가 4달 전에 비행기표를 끊어? 오, 다 그런가? 와, 여행 가실 분들 돈 이미- 많은 사람은 아. 다르네. 아니, 돈 그러니까 이런 아니고. 사람들은 내일 네. 모레 휴가잖아요. 아 오늘 끊어서 내일 모레 가면 되지 뭐 이거는 이런 그렇죠. 돈이랑 생각이에요. 상관없이 저는 네. 완전 극피 아, 이기 근데 때문에 돈이 많아야 가장-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준비된 피 아닙니까? 오늘 네, 오늘 그렇죠, 이코노미에서 끊으려고 단속된 없어요. 돈이 있는 뭐야? 그러니까 신혜영 정영진 기자는 앞에서 네. 제가 보니까 그냥 공항 가서 표 사더라고요. 현장 발권으로. 갖고 얼마예요? 이렇게 카드 아. 주섬 주섬. 들고. 야 대단합니다. 네. 아 근데 신혜영 기자는 네. 4개월은커녕 4일 후에 본인 일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실제로 네. 토요일에 휴가를 가는데 네. 금요일에 티켓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국회 출입할 때 아.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아하. 에라이 씨 이러면서 갔구나. 해서 혼자 네. 네. 비즈니스석. 아,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니면 안 타요. 아니 그렇게 이코노미 갑자기 할 때 네. 무슨 땡처리 항공권 그렇죠. 이런 거 잘 잡으면 아 그니까 어.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뭐 아니면 도요. 아. 잘 잡으면 땡처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땡처리하는 게 사실은 그거든요. 비행기 100석이 있으면 네, 네, 네. 갑자기 하는 표.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팔 수는 없으니 여행사에다가 일부 물량을 떠넘겨서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그럼 여행 풍선 사이트 이런 거 들어가면은 많아요. 노란 풍선이지 뭐. 뭐 땡처리 특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거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난 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네이버 항공권에서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하잖아요. 네. 뭐 한국에서 어디로 가세요? 나리타? 저요? 하네다, 하네다? 전 일본 가지 않습니다. 후쿠오카. 네네. 그것도 그렇게 가죠. 어쨌든 네, 네이버 네. 항공권을 검색을 해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출발하는 거 검색을 하고 네. 시간을 딱 하면은 항공권 가격이 쭉 검색이 됩니다. 네. 검색이 되고 이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일 싼 티켓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12시 45분에 네, 출발하는 어디. 예. 그런데 거기로 타서 들어가게 되면 결제를 어디서 하냐면 보통 얘기하신 노랑풍선이나 뭐 이런 여행사로 연결이 돼요. 네, 네, 네. 이게 뭐냐면 여행사에서 미리 받아온 티켓을 그렇죠, 그렇게 파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경제해가지고 제일 싸게 파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 팁은 뭐냐면 그 항공사 있죠. 네. 그 항공사를 직접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럼 거기가 10,000원이라도 싸요. 아, 그건 아 맞습니다. 수수료를 어쨌든 안 떼니까. 그건 그렇죠. 맞아요. 아니, 항공사요, 여행사요. 항공사. 항공사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예를 들어 뭐 뭐 지네요. 진에어에서 판매한다. 근데 노란풍선에서 판매하는 진에어 좌석이다. 네. 그러면 노란풍선에 들어가서 그걸 결제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진에어 항공사로 직접 들어가시면 여기에 또 어. 아주 운 좋으면 프로모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카드. 아니 초특가. 아. 초특가 뭐 이렇게 석 해가지고 아, 한석 맞아요. 두석 정도 남아서 네. 엄청나게 싼 거.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내가 이제 가기로 마음 먹었어. 네. 그때는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싼 거. 예, 그냥 어디든 아. 빈자리 나오는 거 딱 하나 가는 잡으면 거에 의미를 두고. 뭐 스위스 이런 물가 뭐 폭발하는데도 상관없어요. 아. 돈이 있어야 그것도. 스위스까지는 못 가지. 네. 뭐 홍콩 뭐 이런 아니 대만. 그 제 팁 하나는 뭐냐면 네. 야 이것까지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저는 이제 많이 끊어봐서 아는데 네. 자뭐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들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검색했어. 이제 얼마 나왔죠? 예. 검색한 거에서 로그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크롬에서 검색했으면 쿠키 삭제해라. 사파리나 아니면 다른 다른 엣지 뭐 이런 걸로 네. 다시 들어가 봐. 그러면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계속 얘기 들었어. 계속 아. 반복해서 검색하면 아, 그건 쿠키가 뭡니까, 남아서 그러면? 검색을 하면 할수록 아 얘는 진짜 가려고 가래인가 봐. 아. 가격이 비싸도 가겠지. 맞아. 그거는 그거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왜 가만히 아 이거는 계시죠? 특검해야죠. 터키 규제하는 왜 거. 다릅니까? 아 이거 열받네. 아 그거 진짜 좀 있어요. 아 이거는 규제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하다 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던데. 어허 있다니까. 아니 어른이 있다고 하잖아. 스카이 예. 스캐너. 네이버 스카이 스캐너. 아, 스카이 스캐너. 아, 스카이 스캐너는 거기 그래요. 있어요. 남아요. 네, 스카이 거기 스캐너. 있어요. 그냥 쭉 해가지고 나래비 네. 세워가지고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플러스 하나 일본을 간다라고 네. 한다면 돌아오는 항공권을 또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결제를 뭘로 할 거냐, 원화로 할 거냐, 아, 현지 맞아. 엔화로 아, 할 이거 거냐가 중요하죠.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맞아. 다르죠. 네. 아 근데 왕복을 한꺼번에 끊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끊는데 네. 왕복해가지고 검색하는 게 아니죠. 검색을 편도로 해서 하나씩 그렇죠. 끊어요? 하나씩. 그래야 싸게 갑니다. 아 진짜? 그게 네. 더 비싸요. 그게 더 비싸요? 아니요, 그게 더 싸던데. 아니야. 아니 우리 왕복으로 여행 내고 끊어야 10원 싸.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비싸. 똑같은 항공사로 하셨죠. 아,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로 가는 거 이거는 진짜 네. 근데 네. 초저가 항공에서 초저가 항공으로 그렇지. 왕복을 한다. 아. 저는 그러면 현지화로 다 결제하는 게 그치. 싸죠 당연히. 그렇게.
저는 에이, 우리가 여행 아시아나로 얼마나 해가지고 왕복해서 갔다 오시는 그런 약간 부르주아랑은 좀 다릅니다. 저는 완전 쌉프롤레타리아 LCC 매니아로. 그러지 말고 네네네. 김현우 스타일로 꿀팁을 주세요. 네, 저의 스타일이에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가지 마. 안 가면 돈이 더 안 나가. 아 굳이 가겠다니까. 나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굳이 이 아이템 하라며. 근데 비행기표 싸게 사는 그러니까 분들이. 같은 항공사인 경우에는 어쨌든 왕복으로 왕복 끊는 게 있겠죠. 낫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최저가로 하면 구할 거면 편도편도로 하는 그 게 어떤 그 돈으로 어떤 나라의 돈으로 하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네, 편도편도로 하고 그쪽 현지 결제로 하는 게 더 싸질 수 있다. 현지 결제가 더 싸요? 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네, 자기 나라 현지 돈이 싸요. 근데 거기서 왜냐면 한번 환전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카드로 긁으면 어쨌든 환전 수수료가 붙잖아. 카드 환전 환전 수수료가 수수료가. 붙는데 그거보다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엔화 원화로 바꿔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그럼 얼마 아끼는 거예요? 뭐 한 7, 8천 원 아껴요. 아, 많이 아끼네. 왜요, 제 왜요? 생각보다 많이 아끼네요. 저는 그냥 한 700원 정도 아끼나. 읍천리 하나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고. 아 나는 우리가 이런 토크를 하고 있는데 동접자가 안 빠지는 게 너무 신기해. 자, 비행기는 그렇게 싸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비행기는 싸게 그리고 싸게 아, 가야죠. 홈페이지 잘 참고하시고요. 16주 안 전이 가는 게 제일 쌉니다. 아 그래 원론적인 얘기 네, 한번 원론적인 정리하고 안 갑시다. 가는 게 제일 정리하고. 싸요. 16주 전이 제일 싸고. 16주 전이 제일 싸고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게 8주 전부터예요. 네. 한 우리 두, CG도 만들었단 말. 두 달 CG. 전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9주 전에는 예약을 하셔라. 발권을 하셔라. 그게 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언제 끊는 게 연중에 제일 좋냐? 11월 항공권이 연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저렴합니다. 11월? 네, 휴가 가시려면 언제? 뭐 11월. 네. 네, 그리고 언제요? 그 여름 이제 성수기나 뭐 이럴 때 그나마 7, 8월이 제일 비싸고 네. 6월이 그나마 싸더라. 하시려면 다음 달에. 아니 아, 그 유월. 김현우 소장님 자막 뜬 걸 보니까 홈쇼핑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 저 뭐 봤습니다 여기. 네네네. 제가 직접 돈 받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광고하실 분 있으시면 요럴 때 딱 붙여가지고 여행 때 꼭 필요한 네. 커머스 있어요? 방송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항공권은 뭐 당연히 싸게 끊는다는 게 아니라 화요일이 제일 싸요 항공권은. 화요일? 네. 왜요? 화요일 출발 항공이 싸다는 이야기죠. 출발. 아, 우리나라에서 화요일 출발할 때가 네. 그 오는 건요. 오는 거요? 근데 오는 것도 약간 애매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요때가 싸요. 그렇죠. 네, 그렇지. 네, 네. 주말 그때 오는 사람 네. 적게. 이런 애매하게. 사람들은 뭐 그때 하면 좋지. 예, 예. 그리고 어. 만약에 제주도로 가고 싶다. 네. 근데 내가 이제 일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진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00원짜리 특가 표가 있어요. 화요일 오전 출발. 어디요? 어디? 진해어 홈페이지 같은 데 진해요, 가면 진해요. 왜 이렇게 쌉니까? 네, 그거는? 많이 내면 뭐 17,000원 뭐 이렇게 내는 항공권들이 있어요. 입석- 그 입석인가? 시간에 같이 비행기 지내야 타는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싸요 그거는? 아 이거 특검 해야지 이런 거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진해어 비행기 가는 만성이다. 사람 안 태우고 빈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네. 싸게 가는 게 아. 나가는 게 낫죠. 아니, 그 화요일 오전에 지내야 타는 사람들 공석이일 바에는- 백수들인 거예요, 뭐예요? 아 백수라니요. 왜냐면 진짜 그 여러 가지가 시간이 있죠. 여러 휴가일 가지 수도 있어요. 있고. 보헤미안. 뭐. 심지어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출발 시간 가가지고 체크인하고 뭐 이런 시간도 맞춰봐야 되는데 네. 출발 시간이 애매한 경우에는 네. 체크인 가가지고 막 3시간 기다려서 호텔 체크인 해야 돼. 그런 경우엔 조금 약간 늦게 출발하자. 네, 뭐 네. 라운지에서 조금 쉬다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어정쩡한 시간은 항공권 티켓이 쌀 수밖에 없어요. 아. 야, 어떻게 상암에서 저 여의도까지 택시비보다 더 싸? 근데 억울하세요? 그게 사실 싼 거는 항공권이 싼 거고 거기에 이제 유류 할증료 뭐 4만 얼마 붙고 뭐 하고 아, 또 하면 그렇기도 해요. 그러면 아. 그러면 결국은 알겠습니다. 비싸집니다. 항공권을 싸게 사는 방법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 근데 같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싸게 사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사실은 안 가는 게 거의 제일 싸다. 없고 그래봐야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김현우 소장보다 채윤 경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아니 여행 전문가도 아니고. 안 가는 게 제일 싼 겁니다. 안 가는 게 제일 네. 싸고 신혜영 기자는 공항 가서 티켓팅하고 아니 이상민은 일본만 맨날 가고 됐죠? 아 시간이 너무 아깝네. 네. 뭐 없다는 거 이중국적? 아니야. 이중국적이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개미 되는 방법. 아, 개미 중에 개미. 이미 개미 아닙니까? 지금도 개미처럼 개미 우리 중에 개미로 개미. 태어났어요. 티끌 모아 개미 티끌 불개미냐 흰개미냐의 차이입니다. 개미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개미 되는 방법. 개미 중에 개미 서학개미. 네. 아, 철학적인 의미입니까? 아니요.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팁을 세금 줄이는 팁을 이렇게 써봤더니 네. 아침에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아, 이거 네. 누가 발제한 거예요? 이거는 서학개미 되는 법은.
이렇게 성악개미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팀에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수준인지를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애플 주식은 그 어디 가서 사면 됩니까? 이런 애플 스토어 가면 되냐, 이런 애플 거예요, 스토어 설마? 몇 층 가면 됩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래서 진짜 미국 주식은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저 같은 있어요. 자도 많거든요. 아, 저도 맞아요. 똑같았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당연하게 넘기다 보면 나만 모르나 그러고 입 그러니까 평생 모르게 된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싸의 오늘 길로 이 가는 기회에. 거예요. 네. 네. 미국 주식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시던 분들이 네. 미국 주식 어떻게 사는 그 거야? 인간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어, 이제 이렇게 관심 미국 다 가지면 이제 나와야죠, 엔비디아 이제. 팔 때 되는 거예요. 아. 휴먼 인간 인덱스야. 지표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먼 지금. 인덱스. 예. 장르만 여의도 팀 진짜 많아요. 인간 지표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고점입니다. 공매도를 하시거나 요럴 때 자, 그래서 미국 주식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하긴 해줘야지 어디 뭐. 자 증권 계좌부터 있으세요? 아니야.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겠네요. 진짜 초보의 마인드로 그 앱을 까실 때 해외 거래 가능한 앱이 있고 국내 거래 가능한 앱을 분리해둔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진짜 더럽게. 정말 짜증나. 그 웬만한 증권사는 다 돼요. 다도 안 되는데 그걸 글로벌 앱 따로 해놓고 네. 있어요. 아무튼간 앱을 깔아야 한다. 정말. 그것도 꼼수입니까? 이거 좀 꼼수가 아니라 그냥 아니, 주제 눈빛. 특검해야지 이거는. 또 특검이야? 다 특검해요. 네. 큰일 났다.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런 앱을 어플에 깔아라. 조항이 네. 있다. 앱을 깔아라. 어플을 애플 스토어 깔아서 가지 말고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합니까? 계좌 개설부터 아닙니다. 그 하세요. 계좌 네, 개설해요. 개설에 들어가면 이제 네. 친절하게 알려. 보이는 네, 네. ARS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앱 설치하고 앱 설치하고 계좌 개설 쪽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네. 뭐 주식 거래 하고 싶냐, 아. 거기에 CMA도 만들고 싶냐, 네, 네. 뭐 만들고 싶냐 막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체크해가지고 만들면 간단합니다. 신분증 네. 사진 찍고 이제 계좌가 개설이 됐어요. 네. 어. 그 창구에 가서 하듯이. 네. 네. 창구에 가서는 그쵸 신분증만 주면 알아서 네, 네, 방송 네. 수준 이렇게 낮춘다고? 네네네. 야 우리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네네네. 시청자분들이 네. 우리 자녀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네. 어머니 진짜로. 아버지한테도 설명을 해줘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어차피 있도록 다 개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앱 깔고 그래서. 계좌 개설했어요. 했어요. 네. 네. 하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은 있다고 칠게요. 돈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계좌에. 그렇죠. 계좌. 야, 그럼 핸드폰에 돈을 집어 넣니 그러면 그래. 진짜 이 최욱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 너무하시네. 한 1,000원 넣어주나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막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네. 실수를 처음 했냐면 네. 오늘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이 순간 밤에. 네. 근데 환전을 안 해놓은 거예요. 여자 중요한 포인트다. 네. 아, 그래서 이거- 그때 이거 지금 사야 된다. 오늘 분명히 살 생각으로 왜 퇴근했는데 이렇게 급한데? 왜 울려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아니 왜 울어? 왜 그런 거예요? 종목이 뭐예요? 환전해야 한다. 환전. 오늘 사야 된다고 빡 맞고 가가지고 아니 대박 오늘 사면 대박. 뭐 내부 정보가 있었나 봐요.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당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들어봐야 그 정보 뻔합니다. 빨리 자, 계속 환전해야 자, 네네네. 네. 돈은 있는데 원화로만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고 네, 네. 일본 주식을 사려면 엔화가 아, 있어야 그렇죠. 되죠. 아. 원화로 입금을 해놓고 네. 그다음 미국 주식을 사려면 환전을 해놔야 됩니다. 아. 근데 환전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걸 외환 거래 못했어요.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환전을 낮에 해놓고 네. 기다렸다가 밤에 미국 총알 장이- 세팅했다가. 그렇죠. 예. 미국 장이 열리면 그때 달러로 사야 되는데 이분 말은 하는데 너무 마음만 급했구나. 막. 원화만 있는 거지. 막 손 벌벌 떨리고 막 지금 사야 네, 되는데. 막 쫙 미국 놀러 가가지고 어디 뭐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2만 원 맛있게 밥 내고. 먹고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딱 맞아 그런 거였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미국 주식도 네, 그렇게 해서 환전을 미리 해두셔야 되는 거고 네. 그 환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여행 가가지고 실물로 바꾸면 환전 수수료 받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나게도 증권 계좌에서 이렇게 환전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 요즘에 대부분 안 받습니다. 제로예요. 네. 기준 환율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많이 바꿔놔요. 환 투자를 하는구나. 네, 수수료 없는 환전. 수수료 없는 환차익을 네. 노릴 수 있다. 오. 그럼 바꿔 놓고 받는 거예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네. 그걸 다시 원화로 바꾸면 수수료가 전혀 이렇게 없으니까 예쁘게 산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 원래들 이거 불법의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 아니요 불법의 소지 있어서 걸리면 걸고 들어가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고액으로 하면 걸리겠다. 반성하게 되네요. 뭐, 왜 걸려요, 근데? 왜냐하면 왜 걸려 진짜?
환전 업무를 해주는 외환 거래를 해주는 곳들은 사실 은행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네. 증권사는 외국의 증권을 사기 위해서 그 환전은 중간에 그냥 준 게 서비스일 뿐이에요. 근데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환전을 통해 가지고 네.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야 너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지. 아니 환전해서 사고 싶어서 환전했는데 네. 마음에 안 들 수 들어서. 있잖아. 그래 마음에 그럴 안 수 들어. 있죠. 그래가지고 일일이 잡지는 않아요. 아. 잡지는 않는데 다만 들여다보긴 합니다. 증권사에서. 아. 얄밉죠. 지들은 어디선가 돈을 들여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수수료를 받든가 그럼. 아니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받으면 B라는 데서는 안 받는데 이거 지금 다 고객 뺏길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해놨는데 이런 경쟁 얌체 고객들이 시대니까. 자꾸 생기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주식 투자는 안 하고 달러만 환전했다가 엔화만 환전했다가 이렇게 환차익 보는 사람들은 차단해 버립니다. 블락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자꾸 그러면 블락 먹으니까 안 된다. 그 증권사 영원히 난 이용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쯤 처벌은 아니지만 네, 거래가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 정지될 수 된다. 있다. 네, 거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한 번은 괜찮다는 거죠? 한 번. 좋은 정보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진짜 살려고 그랬는데 엔비디아 네네. 살려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하. 근데 마침 또 그냥 다시 환전하려고 했더니 달러가 네네. 올라가지고 조금 차익 좀 받네. 네, 이런 거. 자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달러로 환전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고 환차익이라고 하죠. 네.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요. 그 최영경 기자는 결국 그거 샀어요 못 샀어요? 아 저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뭘 또 질문하고 싶었냐면 네.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을 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연말정산 할 때는 손가락만 몇 번 하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증권사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여러 개 증권사에서 이제 거래를 했으면 네. 다 그걸 끊어와서 내 이익을 내가 합산한 다음에 250만 원 빼고 자체 신고하는 수작업을 했었어요. 예, 요즘도 요번에? 그래요? 10년 전에. 아 옛날에 옛날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건 바로 밟힌 거예요 그냥? 네네네네. 내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다딴 얘기하고 아니 사서 돈을 씹혔어요. 하나 처리할게요. 미국 주식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다. 아, 자 일단 하나씩 좋아요. 답해줘요. 여기는 사지도 않았는데 파는 거 지금 물어보고 있고. 고차원 여기 방정식입니다. 세금, 세금. 일단 사는 거부터 그러면. 자, 잠깐만 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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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샀다. 그래서 벌었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 배당이 나오는데 그거 못 찾고 있어요. 어머, 진짜요? 비번을 까먹어서. 부럽다. 근데 비번을 까먹고. 근데 아무튼 부자였네. 사서 돈을 아, 벌었다. 벌었는데 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세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 질문이 그런 있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사느냐? 달러로 바꿔놨죠. 그리고 사면 되는 거지. 사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증권사들이 친절해져서 애플 주식을 사고 싶으면 한글로 애플 이렇게 입력하면 검색해요. 옛날엔 AAPL이어서 이건 에이, 그렇지. 어떤 놈인가? 아. 찐 투자자네. 찐 개미네. 원래 미국 주식을 사려면 APPLE 검색 사명을 다 영어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어가 있어요. 약간 약어. 단축키 같은 티커. 티커라고 네. 부르긴 하는데 네. ETF는 아직도 그렇게 검색해야지 나오고 좋은 이제 증권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불편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신나게 애플 사야지 해가지고 들었는데 밤새도록 검색해도 나 애플이 안 벌써 딱 나오니까. 들어도 못 사겠다 싶어. 근데 지금은 애플 검색해도 아,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사시면 돼요. 다만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네는 밤이고 지금 우리는 낮이고 이런 시차 말고 거기 미국 지금 현재 거래되는 현재 가격 시세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는 시세 요게 시간 차이가 납니다. 아. 이 한 20분 정도 발생을 해요. 20분이나 네. 나요? 네. 이렇게 많이 나네. 15분인가 20분 발생을 해요. 오. 그러면 나는 15분 전에 가격을 보고 주문을 하게 되는 아니 거예요. 마치 그 우주에 있는 별을 보고 우리가 그쵸. 그 시간 계산하면서 네. 그런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별을 보고 시간 계산을 하고 그러면 모두 늦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그렇죠. 쌀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어. 네. 그 15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이게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쭉 떨어지기 시작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혜네. 그 시세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보려면 돈을 내야 해요. 맞아. 아 그런 아. 서비스가 따로 예, 있습니까? 돈을 맞습니다. 내면 증권사에 돈을 내면은 그걸 아. 유료로 내게 되면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것도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잘 찾아가는 게 팁이에요. 네네네. 예, 조금 늦게 오는. 그 서비스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거 대부분 무료예요. 어. 네, 대부분 무료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료인 곳에 자. 모바일 앱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팁이고 그다음에 나는 그래 장기 투자할 거야. 뭐 15분 그런 건 상관없어. 나는 10년 정도 투자할 거니까 그거 몇 분 차이로 싸고 비싸게 사는 거는 의미 없어. 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 없겠죠. 네. 일단 그렇게 샀어요. 네. 사고 난 다음에 수익이 생겼다. 그럴 때 이제 팔면 네. 차익이 생기잖아요.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는 뭐 어떤 차익이 나더라도 세금 없죠. 네. 그런데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이나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250만 원까지는
괜찮고. 세금을 안 내고 네.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1,250만 원이 됐다. 오케이. 그럼 해외 주식 아니지, 왜? 1,350만 원. 네? 해외 주식 왜? 그래도 세금 많이 내는데. 오르니까 세금 많이 받아서. 내도 오르니까 낸 거죠. 그런데 그러면 1,250만 원 수익이 났으면 250 빼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2%인 220만 원 세금을 내겠죠. 네. 네, 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증권사에서 다 합산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거래한 걸 다 합쳐보는 거예요. 합쳐보니까 A라는 증권사만 거래했으면 상관없는데 B, C, D 했으면 이게 여기선 수익 나고 저기선 손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산해야 되니까 그걸 사실은 하나로 모아가지고 원래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네. 신고와 그래서 납부의 책임은 선배가 그렇게 했던 네. 거구나. 직접 가야 되는데 요즘은 또 증권사들이 경쟁하느라 아마 이제 저기 안내 나온 거 한 연초 되면은 네네네. 저희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럴 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신청을 하면 해당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 이런 것들 플러스 다른 증권사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거 이제 엑셀 파일이나 PDF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럼 최윤경 기자는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죠. 와, 나보다 낫네? 와, 많이 벌었다. 아, 지금도 배당이 나오고요. 아 근데 그건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때는 진짜 너무 많아서. 야수의 심장으로 TQQQ 같은데 막 간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와,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애 낳고 요즘 이제 너무 그렇게는 안 하시고. 힘들어가지고, 네, 시간이 없습니다. 와, 부자였네. 250만 원. 이게 근데 투자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 잘 고르면 저도 엔비디아 작년에 팔아가지고 왜 네. 팔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네네. 한 2배 넘게 이익 네. 보고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5배가 더 가네. 와. 저는 꽤 오래 전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전문가도 더 힘듭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 이게.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아니 여러분도 그냥 쟤도 저런 수준이구나 아. 안도하시라고. 또 배운 사람도 소용이 두배 없구나. 벌었는데 그 다음에 5배 오르면 진짜 열받겠다. 그러면 힘들지 진짜. 그쵸. 네.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5배가 올라버리면 옛날에 그 신풍제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건.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장기 네.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조금이라도 줄이는 팁은 뭐냐면 네. 손익 통상을 하거든요. 네. 1년 동안 사고 팔고 한 거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 난 주식 뭐야 마이너스 난 주식 뭐야 이렇게 그래서 연말 즈음 가면 마이너스 네. 난 거 있다 그럼 한번 팔았다가 맞아요. 다시 사세요. 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00 여기서 마이너스 그렇지, 아니, 그렇지. 플러스 500 한번 퉁 해가지고 세금 네, 없으니까 네, 아. 그게 1번 팁이고 팁. 2번 팁은 뭐냐면 올해 안에 해야 될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건 취득가 대비 내가 양도한 가격이 얼마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 많죠. 네.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차익이 없는 거잖아요. 음. 1,0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1억이 됐다. 팔면은 차익은 9천만 원인데 음. 이 1,000만 원 주고 산 주식 오래 묵혀 놓으니까 1억이 된 거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배우자는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1억? 1억에 취득했죠. 바로 팔면 그럼 양도 양도세 차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 주식에만 적용이 돼요. 주택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택을 내가 여러 개의 주택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넘겼어. 배우자가 바로 팔면은 그냥 최초 취득 가격을 그냥 취득 가격으로 봅니다. 네네. 이건 10년 안에 팔면 안 돼요. 주택은. 주택은 주택이요? 우리나라는 주택은 아주 빡세요. 어. 그런데 주식은 바로 팔아도 돼요. 올해까지. 올해까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년에는 아. 1년 안에 팔면은 얼마에 샀냐? 아까 1,000만 원을 샀다가 1억 됐다 그랬죠.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외 봅니다. 주식도? 해외 주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수익이 많이 났다. 지금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네, 안 까먹었어요. 문들어봐도 네. 지금 수익 많이 났지 않을까? 뭐 보나마나 빵빵빵빵일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배당이 나오는 거죠. 배당이 얼마씩 나오는? 아니 배당이 큰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큰 돈이 아닌데. 근데 이런 거 남편한테 만약에 이제는. 한다 양도를 한다. 네. 그러면 6억 안에서는 증여하는 상관없으니까 거죠. 네, 증여를 그쵸. 그냥 하는 6억? 형식인 거고. 6억까지. 6억까지는 부부간 증여가 주주를 그냥 6억 아니 주식을 6억을 아니 샀어요? 제 말은 예를 영끌을 들면 했네요. 예를 들면 만약에 형제한테 보낸다. 타짜야. 그러면 아, 1,000만 고래야, 원이 고래. 넘으면 우리가 증여세를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남편한테는 6억까지는 서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익을 뭐 주식으로 1억을 받다. 그럼 그걸 남편한테 그냥 증여해요. 넘기고 그러면 양도세 안 내고 증여세 안 낸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회사는 그냥 취미로 다니시는 거예요? 회사도 주주인가요? 이게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금에 네. 대해서 빠삭해요. 아하. 이거는 특히- 지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문제 없이 없죠. 세금을 줄일 수 야. 있는 법이다. 세금에 빠삭한데 특히 어떤 세금에 빠삭하냐? 증여세, 상속세. 예. 아하. 아 최윤경 네. 달리 보입니다. 누나. 야 어. 대단하신데. 네, 뭐. 하여튼 근데
적어도 미국에 내는 세금이니까 미국에 내는 것만큼은 안 내도 괜찮다. 아.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면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에 내는 양도세,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우리나라에 내는 네. 거죠. 아 네. 그래요? 이상한 내야지 그럼. 내야- 그 세금 내야지. 내야 야. 되는데 아낄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죠. 아니, 요새 한창 세금 때문에 머리 싸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안 되나 봐. 아니 해외 투자할 때 네. 해외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배당 소득세는 네. 각각에서 이제 원천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해당 나라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조세 협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 이거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국세입니다. 무슨 얘기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지금? 이거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 나는 그 해외에 내는 세금인 줄 알고 그런 건 안 낼 수 있으면 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 소학계의 A to G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 그래 그거를. 모르시네. 아,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아, 이제부터 그럼 국내에 내는 거니까 열심히 내시겠습니까? 내야죠, 그거는. 해외에 내는 거는 근데 뭐 몰라요.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내실래요? 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이 나야 낼 수 있는 거니까. 250만 원까지. 그래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빵빵 뛰니까 아이들 앞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실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게 유행했었어요. 네, 애들 앞으로 네. 뭐 애플 주식 사주고 맞아요. 뭐 주식 사주고 야 AI가 지금 아이, 유망하니까 아이폰을 사지 말고 애플 주식을 그래. 사자 이게 이제 엄청 그렇게 엄마 해가지고 한 뭐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요 미성년 네. 자녀한테 2천만 원 딱 넣어주고 요거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거 다 엔비디아에 몰빵 해가지고 대학 갈 때까지 한번 보자 20년 동안 기다려 해가지고 2천만 원 2억이 됐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기는 하는 네.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증여의 목적이 아니라 계좌 분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세 주려고. 250만 원까지는 아까는 네. 세금 안 낸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그냥 자녀 계좌로 예. 애들 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 원씩 네 200 개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 팔아도 세금 안 내니까 네. 땡큐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세금 250만 원까지는 세금은 안 내지만 양도 차익이 1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면 이분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으로 잡히긴 잡혀요. 세금을 안 낼 뿐이지. 그럼 뭐가 되냐? 연말 정산할 때 가족 인적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녀 공제에 자녀 공제 빠지는 거 아예 빠져버려요. 기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세금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아끼려다가 인적 공제를 인적 공제 연말정산 싹 못 받아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주의하셔라. 그래서 애들 아. 앞으로 이렇게 계좌 분리하는 거는 네. 좀 위험할 수 있다. 그거 촘촘하다. 우리 촘촘하죠. 세금. 예. 네, 촘촘하죠. 진짜. 더 빠져나갈 살 수가 구멍이 혹시 별로 안 없네. 낼까봐. 예. 혹시 안 낼까봐. 네, 대단합니다. 그물망처럼. 만약에 뭘 잘못했다 나중에 걸리면 뭐 가산세까지 물고 되니까 예. 촘촘해. 예, 신고할 때 잘. 자 이상민 씨 오늘 다 파악했죠 이제. 미국 돈이 주식.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네. 이제부터 서학개미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 네. 어차피 만 미국 원만 주식은요 있으면 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겁니다. 그럼요. 네. 마음이 사는 거지. 손가락은 거드는 자 겁니다. 그건 됐고 용기 있잖아요. 저 일단 LCC 타야 되고요. 비행기 네, 비행기는 네, 이제 확실히 알았죠 어떻게 하면 싸게 네네네네. 사는지. 6월달에 휴가 갑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집값 어떻게 된다고요? 집값은 저기 뭐 일산 사라고요, 저는? 아니 전세 일산 네. 사라고요. 죄송합니다. 주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요렇게 김현우의 문단소. 분당이었구나. 네네네. 돈단속이라고. 가만히 있어. 김현우의 돈단소.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맞아요. 스즈메의 문단속. 야. 네, 그래서 돈단소. 그거 또 결혼할 때 돈 많이 든다고 스드메의 돈단속이라는 얘기. 스드메. 네. 요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죠. 결혼 준비하고 준비하세요?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저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는 일이 요새 돈 들어갈 일들이 뭐가 있나 사람들이 소장님도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행입니다. 왜요? 고맙습니다. 쟤도 없거든요. 많은 의지가 되고 있네요. 네네네네. 자, 우리 김현우의 돈단소. 오늘 아주 꿀팁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노력해 보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인사드리고 우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우리 신영 기자 이번 한 주는 어떠셨을까요? 야, 시작이다. 여러분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배고프다니까요. 아니 뭐 아침마당입니까? 배에서 지금 소리가 너무 많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나. 네. 나 옆에서 막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네. 먹을 거에다가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왜 이게 클로징인 거예요? 최윤경 기자는 주말에 어디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으시고. 네. 자 이상민 네. 뭔지는 안 물어보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있으면 됐죠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 여자친구 만날 생각 있고요. 항상 있는데요. 항상 있고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 많은 김현우 성원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은 네.
묻고 끝나요? 휴가 잘 다녀오셨죠? 네. 귀여워. 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네. 괜찮죠? 네, 오늘 좋습니다. 오늘은 저거 안 들어왔나요? 뭐요? 슈퍼챗? 하루 오늘 종일? 아까 한번 네. 이정필님 네. 3만 원, 나머지 분들 다 개미라서 돈이 없습니다. 네. 네네네. 이호호님 5천 원.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려야. 네. 요 정도보단 조금 더 들어와도 괜찮은데. 네. 네. 오늘은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돈 쓰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번 주 장르만 여의도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여러분께 부담되고 싶지 않고 저희도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서로 좀 멘트 좀 단속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힘들어요. 빨리 이쯤에서 서로 끝내주세요. 일단 쿨하게 멘트는 네, 이별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도 할 일이 많고요. 네. 여러분도 이제 금요일 오후니까 다들 일이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 1시 42분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아 지금 못 들으셨는데 PD가. 거기 PD가 마이크 내릴까? 얘네 PD들도 고생이 많아요. 진짜. 네. 주말 내내 잘 못 쉬더라고요. 야 이 와중에 이주현님께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거봐 하니까 나오잖아. 조금 더 쥐어 짜니까 나오잖아. 이거 기다리셨구나. 네, 2만 원. 아, 이주현님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네. 끝내라는 얘기. 말하지 말고 얘기야. 끝내라는 빨리 이만 끝내라. 뭐야? 야, 이만 이만. 가라. 이만 너희 가라. 집에 가라. 야 진짜 갑니다. 만 원만 더 나오면 끝낼게. 아니 그냥 가요. 아 제발 만 원만. 그냥 가요. 진짜 만 원만 딱 더 주면 나 끝낼게. 어때? 야, 여러분 그냥 가요. 이주현님 좋아요에 4개 달렸다. 이만 가려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 갑니다. 자, 그럼 진짜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입니다. 네. 예, 뭐 9시나 뭐 10시 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오전 11시에 정확하게 시작할 거고요. 그때도 또 우리 신혜영 기자 또 최은경 기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제가 웃은 이유도 태보다 많고요. 그거는 이거 샤워 가운 아니에요? 아이 네, 우리 태무 샤워 쇼 한번 해요. 그거 한번 해요 우리도. 정영진의 여러분 태무 조만간 네. 태무태무쇼. 태무쇼 한번 갑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용이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인사드리고 마이크 내렸대요. 야이씨. 수어로 이렇게. 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